5세대 실손보험 개혁 추진 본인 부담률 늘어난다고요?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상엽쌤입니다. 여러분, 실손의료비 보험, 즉 실비보험이죠. 이 실비보험을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죠.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 실비보험, 즉 실손보험이 요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좀 많죠? 지연쌤? 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실비보험 개혁, 실손의료비보험이 네 번째 변화를 맞이하려 한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두 번, 세 번 시청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우리 보험남매 구독자분들,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일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비급여 진료라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로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 의료 약화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비급여 3대 특약, 비급여 MRI, MRA,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입통원 보상 기준과 동일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높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줄 테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아직 확정된 건 없긴 하지만 이게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남매 채널에서 속 시원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비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의료비를 말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자주 가는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보험회사에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것이 어떤 보험일까요? 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죠. 사실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상엽쌤, 이번에 보험료가 갱신됐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어요. 지원쌤, 원래는 몇만 원이었던 실비가 이제는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고 보험을 해약하자니 의료비가 걱정이에요. 실제로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많으시죠. 네네. 또 이제 과거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자니 병원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험남의 채널을 통해서 상담 문의를 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저도 어떤 마음이실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보면 그 중에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보험료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손이 과다 보상하는 비급여 때문에 의료 인력의 이동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실비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각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연쌤, 깔끔한 정리 부탁드려요.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깨끔. 먼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실비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표준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까지를 이제 1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3년 혹은 5년 갱신형이었고 정말 드물게 비갱신형으로 실비를 판매하는 곳도 잠깐 있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원한다면 1세대 조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보장 한도는 2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통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표준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죠. 2번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 통원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이 5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인데 자기 부담금도 없고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 모든 회사의 약관이 표준화로 통일이 되었고 표준화 이후 실비는 가입 시기가 동일하다면 보장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2017년 3월까지 판매가 됐었는데 이 기간 동안 몇 차례의 부분 변경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 15년의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해제하지 않는 이상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어도 15년 뒤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13년도 5월에 실비를 가입했다? 그러면 28년도 5월에 어차피 그때 기준에 새로운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변경이 된 또 다른 부분은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가 된 거죠. 3세대 실비부터는 상엽쌤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3세대 실비 설명드릴게요. 17년도 4월에서 21년도 6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는데요. 급여 10%, 비급여가 20%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후반기에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3종을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이며 3종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30%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는 30%로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통원 치료에 횟수 제한이 생겼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 또한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보장 조건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실비들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큼은 꼭 알고 나서 실비를 갈아타든 말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간 1년에 아무리 많이 병원비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맞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내야 하는 최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실비보험을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 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원래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는 계산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오,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쵸. 많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 실비들과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래 과거에 가입한 실비들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산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200만 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그냥 온전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또한 1, 2, 3세대 실비를 제외한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24년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서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상을 시킨다는 거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면서 병원을 자주 간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면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계속 탑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보험료를 받거나 똑같이 보험료를 인상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험금을 타본 적도 별로 없는데 보험료가 주구장창 올라가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4년 7월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생각보다 꽤 많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1년 동안 비급여로 인한 실손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탄 경우 순보험료는 100%, 즉 2배 할증이 됩니다. 또한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으로 탔다면 보험료는 200%, 즉 3배 할증이 되고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탔다면 보험료는 300%, 즉 4배나 할증이 된다는 겁니다. 단 이런 비급여 치료 외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치료는 아무리 많이 청구하더라도 할증 대상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떼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병원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저렇게 비급여에 해당하는 청구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할증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청구를 해야 최대한 할증을 피해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집중! 이 할증되는 금액 구간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0만 원 이상일 때, 150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일 때가 기준이 됩니다. 직전 1년간 보험금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 작년 1년 동안 비급여 청구 금액이 99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만 원을 더 청구할 게 있다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청구를 안 하는 편이 낫겠죠. 그쵸. 이건 150만 원과 300만 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99만 원을 청구해서 원래 200% 할증이 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 원만 더 청구하면 300% 할증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만약 299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만약에 800만 원 비용이 나오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할증이 되더라도 그냥 청구를 하는 게 그쵸. 훨씬 낫겠죠. 비용 부담이 크니까요.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신 후에 청구를 하시는 게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당장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청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아서 청구가 없는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의 62.1%가 할증이 아니라 할인 대상자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고. 4세대 실손의료비 차등제 기준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았으면 보험료는 할인이 됩니다.
약 5% 정도 할인을 적용해 주거든요. 실제 할인율은 여기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 정도만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실비보험이 현재 비급여 치료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율을 낮추고자 비급여에 대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과잉진료로 인해서 손해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고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상향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비급여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향이 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체감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논의에서는 비급여 보장을 축소해도 다른 비급여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문제가 절대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별해서 중증이 아닌 비중증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장 한도가 축소가 되니까 보험료가 낮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중증 질환 대상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들을 중증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실손보험이 바뀐다고 하면 자기부담금도 상향이 될 수 있고 3대 비급여 치료도 보장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비 다음으로 꼭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것이 다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감기 걸려서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보험금 받아보자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시죠. 그렇죠.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간병인 보장입니다.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다행이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싶고 없어야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예전에 제 고객분 중에서 어머님 한 분이 이제 뇌 쪽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3주 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만들어드린 간병인 보험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만들어드려서 간병인에 대한 자비 부담이 하나도 안 드셨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네. 근데 우연치 않게 간병업체에 하루 간병비를 들었거든요, 제가. 하루 24시간 옆에 있는 게 13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사설 간병인 하루 사용 비용이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저렴한 간병업체를 잘 구해서 쓴다는 가정하에 하루 간병비가 1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일당 13만 원이면 한 달 간병인을 쓰게 되면 얼마입니까? 39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1년을 쓰면 얼마인가요? 어려운데요? 네, 4,68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정말 길게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1년 쓰고 끝납니까? 그렇죠. 아니요. 아니죠. 네. 네네. 이게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장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10년 사용하고 돌아가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간병비가 10년 동안 10원 한 장 안 오르고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무려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추후 미래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은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골절 진단비 30만원 이거 받으려고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저는 간병인 보험이 무조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상해보험 같은 건 옵션이에요, 옵션. 네, 간병보험이 정말 최우선 중 하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비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이 있으실 분들이 바로 우리 5,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남매 유튜브 영상 자주 시청하시면서 카카오톡 채널에 암내 심장에 대한 진단비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바로 5,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세요. 꼭 가장 필요한 보험들은 아무렇게 막 가입하시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 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 가족 보험남매의 상엽쌤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 카트. 보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역시 제가 준비해드렸거든요. 전 딸내미니까요. 전 아들내미라서 연락 좀 드리시고요. 야, 니보다 내가 연락 더 자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오늘 엄마랑 연락했어? 했어요. 난 어제 했어요. 저 엄마가 보리굴비도 받았어요.